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엔캠 좀 같이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자, 엔캠의 주가가 어제는 11% 가까이 빠졌고 오늘도 5% 가까이 빠지면서 자, 이틀 동안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걱정이 되시고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 엔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보는 게 맞는 건지 생각도 많으실 거고 여러모로 복잡하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엔캠 관련해서는 오늘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예요.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장중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 주가가 단순하게 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11회차, 12회차, 그 다음에 13회차 앞으로 남아있는 이 사채 물량 있잖아요. 12. 이 물량에 대한 매도세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매집된 물량,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블록딜을 받아간 이 매수자, 어떠한 단체나 주체가 되겠죠. 이 외국계랑 블록딜 물량을 받아간 매수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엔캠의 물량을 지금 쥐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외국인 애들의 매집 물량, 그 다음에 블록딜을 받아간 매수자,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타이밍, 엑시트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주가는 반드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엔캠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매매 시나리오 좀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엔캠의 최근 매동을 보시면요. 제가 어제 장중에 급하게 찍느라 이 개인분들의 순매수를 보지 못하고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창구가 어디냐면 바로 기타 법인 쪽의 물량, 그 다음 사모펀드 쪽의 물량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에 나오고 있는 12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돈을 빌려줬고 어떤 곳에서 지금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대부분은 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사채를 찍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창구는 바로 사모펀드와 기타법인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대량의 매도가 나왔을 때 자, 기타법인 쪽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사모펀드 쪽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근데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사모펀드의 경우는 최근에 급격하게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죠. 언제부터? 5월 말 이후로부터. 자, 왜냐면 5월 한 중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펀드 쪽의 매도 크게 나오는 거 없었어요. 그냥 수급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 31일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제 7만 주 가까이 팔았고 6월 17일 같은 경우도 8만 8천 주 가까이 팔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채 물량 중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사채 물량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상장된 사채를 좀 정리해보면요. 자, 지금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 내용이 5월 13일자에 나왔던 11일차의 전환 청구권 행사 내용이에요. 자,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11회차 물량이었고 전환가액은 72,600원, 그 다음에 총 26만 5천 주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주식수 같은 경우는 16만 8천 주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공시 보시면 11회차 플러스 12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또 하나 있죠. 이것도 물량을 보시면 일단은 11회차 같은 경우는 앞에 26만 5천 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된 주식이 많진 않아요. 근데 대량의 물량이 나왔던 게 뭐냐면 12회차죠. 전환가액 6만 8천 원짜리 총 97만 주 가까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26만 5천 주의 물량 플러스로 지금 이번에 요 물량 총 97만 2천 주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전환 가능한 주식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82만 1884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7월달 같은 경우는 13회차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봤을 때 일단은 5월 31일자에 26만 5천 주가 상장을 미리 했었거든요. 이번에 상장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5월 30일 날짜가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로만 수급을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68,000주의 만주, 대략적으로 7.8만 주에다가 88,000주짜리가 하나 있고 중간에 1,000주짜리가 있으니까 8만 이제 9,000주 가까이 일단 순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을 전부 더해보면 자 16만 7,000주 가까이가 지금 일단은 사모펀드 쪽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법인이 좀 많아요. 자, 기타 법인은 제가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좀 편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총 57만 1,600주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물량이 97만 2천주, 그 다음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죠? 아까 26만 5천주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 대략적으로 더해보면 그냥 한 120만 주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5월 31일자 이후로 나왔던 기타 법인이랑 사모펀드의 물량 같은 경우는 총 73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야 될 사채 물량이 일단은 50만 주 정도 더 남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전환하게 되면은 81만 주가 추가로 나올 거고, 그 다음 70만 주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150만 주에다가 50만 주 더하면 앞으로 물량은 200만 주 정도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당연히 지금은 11회차, 12회차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의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었던 이 외국인 애들이랑 블록딜을 받아간 매수자 있잖아요. 얘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걸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일단은 블록딜 관련해서는 내용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매도자는 국내 사모펀드였습니다. 매도 수량은 총 70만 주였고 규모는 1,900억. 그리고 주문 가격이 27만 500원부터 27만 6,500원이었어요. 그러면 평단가 27만 원짜리 70만 주 물량을 받아간 매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의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가 물량을 굳이 이 시점에서 받아간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단이 27만 원이고 여러분들 규모가 1,900억이었죠. 70만 주였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 22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벌써 이 블록딜 물량을 받아간 매수자는 한 400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록딜의 물량을 받아간 세력을 우리가 C라고 좀 가칭을 해보고, 지금 이제 또 한 달 동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외국계 애들을 B라고 좀 가칭을 해볼게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말부터 현재까지 25만 9천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릴린치의 평단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9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메릴린치 얘네 손해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익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손실 보고 있겠죠. 그 다음 JP모건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JP모건 같은 경우도 6월 초에 한번 큰 자금이 들어왔었고, 얘네 평단가도 전반적으로 29만 원대에 몰려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 잠깐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26만 6천 원대 한번 물량 모았고, 최근에 또 한번 물량 담았네요, 여러분들. 29만 3천 원대. 자, 그러면 지금 메릴린치와 JP모건 서울, 골드만삭스, 자, 순매수 상위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외국계들의 물량만 합쳐봐도 여러분들 65만 주가 넘어가요. 그 밑에 맥커리 증권, 그 다음에 CLSA 증권, HSBC의 물량 또한 도합하면 15만 주 가까이 되고요. 그럼 더해보면 여러분들 80만 주 가까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아까 블록딜에 27만 원에 가져간 애들의 물량이 도합 한 70만 주 가까이 되죠. 그럼 이 물량 더해보면 150만 주예요. 앞으로 나와야 될 사채 물량이 200만 주 정도 되는 걸 감안해보면 충분히 손바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내용이 100%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11회차, 12회차, 13회차 물량을 들고 있는 이 사채 애들이랑 블록딜 물량 받아간 애들, 그 다음에 외국계 애들 다 같은 애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물량 그냥 자기네들 거 정리하기 바쁜 상태이고, 이 물량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딜 받아간 애들이 받아줄 거고, 그 다음 외국계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요 정도에 몰려 있어요. 한 26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이 사이에 80만 주 물량을 쥐고 있는 외국계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거 내려가는 거 방치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독한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블록딜을 받아간 애들도 왜 굳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평단 27만 원짜리 70만 주를 받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림이 좀 나오는 거죠. 사채 애들 그냥 여기서 물량 팔면서 정리할 때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빠지고 나면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6월 19일에 상장한 주식이라고 해서 97만 2천 주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26만 5천 주 가까이 더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 물량 어느 정도 소화 끝났잖아요. 한 40만 주에서 50만 주 가까이 남았고 이 물량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나머지 물량 전환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공시 안 나왔고 7회차 같은 경우는 아직 전환 청구 가능한 기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일단 당장 나올 만한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고 나머지 물량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12%, 11% 가까이 한 번 더 급락하는 형태가 나오기보다는 앞에 만들었던 이 바닥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에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셀이 보이면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사채 물량들의 소화가 끝나고 나면은 외국계 애들도 엑시트를 해야 되고 블록딜 매수자 같은 경우도 뭐 그게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7만원대 물량 받아가고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 오잖아요. 이 물량 정리하고 나올 때 우리도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던 거랑은 조금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졌지만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종목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건 우리가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여러분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채 세력이랑 블록딜 애들 그 다음에 외국계 애들끼리의 수급 싸움이 나오면서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이 물량들의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주가가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올 거고요. 이 사채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13회차 물량이 아직 상장을 못 했잖아요. 이거 상장하기 전까지 그냥 주가 무한정으로 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리고 내리고 횡보하는 모습 나올 가능성 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거라는 걱정만 그냥 하시기보다는 내가 추가 매수할 예수금이 있으면 뭐 추가 매수로 대응도 좀 해보고 내가 추가 매수할 자금까지는 없고 올라갈 때 나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간에 저항대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이런 데 올 때마다 분할로 물량 덜어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세웠던 매매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A씨 손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종목의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구나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만 좀 해놓으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금이 너무 급해갖고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 조금 같이 버텨봤다가 21만원대 터치하고 나서 올라오는 거 기다려보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눌림목 나오면서 횡보세 보이고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와 줄 때 중간중간 올라갈 때마다 덜어내면 돼요 물량.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미 주가는 여러분들 내려왔고 지금 엔캠의 상태가 어떤지도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시나리오 세우고 이대로만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 제가 보니까 이 손절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러니까 손절을 할 거였으면 여러분들 어제 주가가 이미 하방 추세로 조금 쏠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손절 고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손절했는데 내가 손절하자마자 주가 바로 올라가 봐요. 이것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올라갈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종목의 대응이나 내가 본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실시간으로 시장을 잘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엔캠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나 매수 매도 타이밍이 나올 때마다 대응 문자 한 통씩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지금이랑 상황 비슷했어요. 막 주가 빠지니까 페닉스에 나오고 막 손절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오히려 이 구간에서 물량 모아가면 되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급등하기 전에 타점도 정확히 한번 잡아드렸었거든요. 자, 실제로 제가 3월 13일자에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 제가 매집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매집하는 금액은 26만 3천원 그 다음 22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에서 그냥 물량 모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 이때도 엔캠 주가가 엄청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매집하라고 드렸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22만원 그 다음에 26만원대
그냥 여기 안에서 물량 모아가면 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했었고, 실제로 횡보하는 구간이 한 2주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폭등이 나오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죠. 세력의 매도 신호와 세력의 매수 신호가 있거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캔들 위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예요. 세력이 어느 정도 익절하고 있다 신호 나오니까 주가 쭉 빠지죠. 그리고 바닥 잡고 횡보한 다음에 주가 폭등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바닥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또 위에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하고 있고, 타점도 제가 문자로 드렸잖아요. 자,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 전송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발송일자 보시면 2024년 4월 1일 자 12시 7분에 보내드렸던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내용 한번 보시면 추세 돌리는 초입 구간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왔다. 자, 여유있게 25만원 이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매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호를 드리겠다. 이때 우리 320분 정도 되는 NKM 주주분들께서 무료 문자 받아 가셨고요. 발신번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연락처예요. 4868-3602. 자, 그 다음 이제 매도 드렸던 내용도 공유해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트고요. 이날은 이제 4월 8일 날 12시 45분에 보냈었네요. 자, 36만원 돌파가 나왔으니까 비중 50% 이상 정리하시면 되고, 보유선 같은 경우는 35만원 잡겠다. 이탈 나오면 나머지 물량 정리하셔라. 자, 이때는 제가 520분에게 보내드렸던 내용이었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나 재료, 수급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세력들의 타점이 나올 때 들어가고, 세력의 매도가 나오면 그때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주가가 쭉 밀렸는데 매도 신호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대량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21만원 이 쌍바닥 라인 있죠,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서 눌림목 나와주고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나오게 되면은 제가 타점 드릴게요, 문자로.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내가 정확한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세력의 익절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868-3602 번호로 그냥 NCAM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번호잖아요. 여기다가 NCAM을 딱 남겨주시면요, 여기 보이는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NCAM 주주분이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단체 문자 드릴 때만 제가 연락 드릴 거거든요. 뭐 중간에 전화하고 따로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전혀 없고, 돈이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는 기본이자 의리예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의심 많으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 있잖아요. 문자바다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실제 사이트고요. 여기 왼쪽 아래 제 실제 본명까지 전부 다 오픈하면서 저는 방송합니다. 그만큼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앞으로 엔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손바뀜이 끝난 이후로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은 그때 이제 평단가가 상당히 높았던 외국인 애들 플러스 그 다음에 블록딜 매수자, 얘네들의 정리 타이밍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때 빠져나온다고 좀 전략을 바꿔서 대응을 하자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엔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뭐 엔캠이라는 기업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뭐 최근에 퍼지고 있는 루머, 뭐 공장에 불나고, 이거 엔캠 아닙니다. 이런 찌라시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기업에 문제 없고 악재 나온 거 없습니다. 그냥 수급이 빠지니까 주가도 밀리는 거예요. 근데 무한정으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버티고 올라가는 타이밍만 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이밍은 제가 타점 좀 잡아 드릴 거니까 남들 전부 다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보고 나오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때 그냥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있다고 열받아서 방치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엔캠은 만약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단순하게 쌍봉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삼중 천정형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오고 나면은 전고점 근처 회복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대응 꼭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영상 찍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영상 잘 보셨으면 댓글까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